577번. 자, 다음 부등식을 풀래. 자, 이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이지.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의 구해야겠지. 그치? 자, 먼저 여기 앉아. 여기밖에 자리가 없어. 자, 먼저 이 부등식의 해는 절대값 x-b 함수가 절대값 x-a 함수보다 위에 있는 x범위지. 그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절대값 x-a 함수 꼭지점이 a, 0이면서 v자 모양이 그래프고, 그리고 절대값 x 빼기 b 함수 꼭지점이 b, 0이면서 v자 모양이 그래프. 자, 그럼 절대값 x 빼기 b 그래프가 절대값 x 빼기 a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뒤꿈치를 보면 이 부분이지. 그지?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이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자, 근데 이 교점의 x좌표 이 도형의 구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자, 이 도형 선대칭 도형이지. 따라서 교점의 x좌표는 a랑 b의 중점일 수밖에 없고 2분의 a 플러스 b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은 실수가 나온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등식의 해 역시 그래프를 활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절대값 x-c 함수가 절대값 x 빼기 b 함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지. 자, 절대값 x 빼기 c 함수가 절대값 x 빼기 b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뒤꿈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이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가 나오고, 이 녀석 역시 선대칭 도형이니까 교점의 x좌표는 BC의 중점인 2분의 B 플러스 C겠지. 부등식의 해가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다고 나온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니까 모두 만족시켜주는 공통근 구해야겠지. 모두 만족시켜주는 공통근. 자,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은 실수가 보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은 실수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은 실수가 되겠네. 알겠지? 정리. 잘못했어? 혹시 연락을 많이 하거나 그건 아니고? 나도 3시에 잤어. 아니, 시험지 만들다가 집에 2시에 들어갔어. 자, 그다음에 578번에 2번 보자. 자, 절대값 x제곱 빼기 5x가 6보다 작다를 풀래. 자,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 자,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자, 절대값 x의 정의가 뭐지? 절대값 x의 정의가 뭐지? 절대값 x의 정의. 그렇지. 수직선에서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그지? 자,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빼기 5x는 x제곱 마이너스 5x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겠네. 자, 어떤 점이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6보다 작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6보다 작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6이랑 6 사이에 있어야겠지.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제곱 빼기 5x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실수여야겠네. 그치? 자, 얘도 연립 부등식이지.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해 구해주면 된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고.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은 실수.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나오겠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면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0보다 작다 해서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실수 나오지. 만약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니까 이 둘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공통해 구해주면 되지. 자, 그럼 공통해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나와. 이렇게 답. 이거 이해됐니? 첫 번째 풀이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다.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 x가 뭐다? x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따라서 절대값의 정의에 입각해서 절대값 x제곱 빼기 5x는 x제곱 빼기 5x라는 점이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겠지. 그럼 x제곱 빼기 5x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6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x제곱 빼기 5x가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다는 말이겠지. 자, 이거 부등식 풀면 다 이해되지? 첫 번째 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자, 이 부등식의 해는 함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절대값 함수가 y는 6보다 아래에 놓이는 x 범위라. 그치? 자, 그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지. 자, 먼저 x제곱 빼기 5x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5인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거기에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될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오겠지. 맞지? 자, 요거 x제곱 빼기 5x의 꼭지점의 y좌표 구해볼까? 지금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5지.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x좌표 2분의 5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25 나온다. 자, x축으로 대칭 이동됨에 따라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25로 옮겨지겠지. 맞지? 자, 4분의 25는 6보다 큰 실수지. 따라서 y는 여기 4분의 25보다 아래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 자, 그럼 y는 6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뒤꿈치를 했을 때 여기지.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요 교점의 x좌표보다 크고 요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 또는 요 교점의 x좌표보다 크고 요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지. 자, 그럼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요 교점의 x좌표들을 다 찾아야 되지. 자,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 교점을 만드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구한다. 자, 이 두 교점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랑 직선 y는 6의 교점이지. 이 둘을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럼 x제곱 빼기 5x는 6 이라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그러면 6이랑 빼기 1 나온다. 자, 그리고 요 두 교점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랑 직선 y는 6의 교점이지. 이 둘을 연립해서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구해주면 2랑 3 나오죠. 이 무등식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오케이? 많이 이해되지? 정리. 중요하다. 범위를 나눠서 풀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설명 안 할게. 그럼 혹시 숙제를 안 한 건가? 아, 그래? 남기 싫은 숙제는 요즘에 그 숙제는 잘 해오잖아. 나오면 안 되잖아. 나오면 올려줘야지. 그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클리닉 있잖아. 클리닉 중에 하루 한 2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쓰면 어떤가? 그러니까 강의식 클리닉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준다. 그런 것도 어때? 또 아이디어 낸 거잖아. 그런 것도 없던가? 그거는 이제 정해야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토요일 오전 이제 강의식 클리닉인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배운 걸 한 1시간 반 동안 정리해 준다. 하고 나서 이제 첨사 클리닉 진행하고. 그거 괜찮은데? 내가 일단 설문지를 다 드릴 테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투표 좀 해줘. 아, 근데 그거 말고 종이 설문지. 잘 이해됐지? 그지? 이해 안 됐는데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유정이 줄여서 어떻게 해? 자, 582번은 넘어가도 되겠지? 같은 문제니까. 그지? 577번이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지. 넘어갈게. 자, 585번 보자. 자, 함수 fx가 ax 플러스 b. 자, f1이 1 이상 3 이하의 실수. 자, f1은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1 이상 3 이하의 실수라는 거지. 자, f2가 2 이상 4 이하의 실수. 근데 f2는 2a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b의 값이 2 이상 4 이하의 실수 값을 취한다는 거겠지. 자, 그때 문제에서 f3의 범위를 구하래. 3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자, 일단 요거 두 개의 부등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2a 플러스 b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뺀 값이 a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부등식을 활용하면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자, a가 최대값을 가질 때는 a가 최대일 때는 2a 플러스 b가 최대고 a 플러스 b가 최소일 때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야 최대가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2a 플러스 b의 최대값에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뺀 3이 a의 최대값이 된다. 자, a 플러스 b의 최소값 a가 최소가 될 때는 2a 플러스 b가 최소가 되고 a 플러스 b가 최대가 될 때지.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야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2a 더하기 b의 최소값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뺀 마이너스 1이 a의 최소값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a 플러스 b의 범위. 자, 3a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에다가 2a 플러스 b를 더해서 얻을 수 있지. 자, 그럼 3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의 최대값과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더한 7. 3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a의 최소값과 2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더한 1이지. 따라서 F3은 1 이상 7 이하의 실수값을 취한다. 여기 이런 수행평가 수준으로 바꾼 거야. 이건 수행평가인가? 그치? 이거 수행평가 아니야? 맞지? 이 수행평가 맞지?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 다 했네. 장난 아닌데? 역시.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 그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이 말은 이 공통에 속하는 정수 개수가 4개라는 거지. 수직선상에 각각의 2차 부등식의 해에 겹치는 부분에 속하는 정수 개수가 4개라는 거지. 자, 먼저 요 위에 있는 2차 부등식 풀어주면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나왔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의 실수 나오지. 자, 그리고 얘는 a랑 4의 대소관계에 따라 부등식의 해가 결정되겠네. 만약에 a가 4보다 크다면 부등식의 해가 4 이상 a 이하의 실수로 나올 것이고 4가 a보다 크다면 a 이상 4 이하의 실수로 부등식의 해가 나오겠지. 아니? 자, 만약에 a가 4보다 크다면 이거 둘 다 따져야겠네. 첫 번째, 자, a가 4보다 크다면 4 이상 a 이하의 실수랑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의 실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4개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자, 얘를 수직선 위에 표기해보면 4 이상으로 가버리니까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지. 따라서 a가 4보다 작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a는 4보다 작고 부등식의 해가 4 이하 a 이상으로 나오지. 자, 그러면 그 연립부등식의 해에 속하는 정수 x 4개의 정체가 뭐라는 거야? 3, 2, 1, 0이라는 거지. 요렇게 4개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a의 값은 우선 0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치? 자, 내가 마지막에 등호 성립 여부 따지라고 했지. 자, 만약에 a가 0이잖아. 0 이상 4 이하의 실수가 돼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0 이상 3 이하의 실수로 나오지.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에 속하는 정수가 4개 나오지. 만족시킨다. 자,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자,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의 실수가 되고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의 실수가 돼서 연립부등식의 해에 속하는 정수가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다.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된다. 그냥 대략적인 위치를 하나 잡아주고 마지막에 구호 성립 요거 하나씩 따져주면 돼. 대입해서. 회의 590번 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 적용해 보실게 똑같이. 자, 그 다음에 592번. 2개 남았네. 2개 풀고 빠른 쉬는 시간 줄게. 592. 자,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자,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치? 자,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은 0 나오지. 자,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그럼 64 마이너스 4에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을 4로 나눠주면 16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1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제곱 빼기 2Y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최고참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Y제곱 더하기 2Y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지. Y 더하기 3에 Y 마이너스 1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의 실수로 나오지. 따라서 Y의 최대값은 1이고 Y의 최소값은 빼기 3이네. 그치? 자, 이번에는 얘를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해보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이 0이지. 자, 그럼 Y에 관한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Y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에 가는 상황인 거지. 얘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6X 빼기 13이 0 이상 빼기 12. 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 이하니까 실수 X의 범위는 1 이상 3이야. 따라서 X의 최대값이 3이고 X의 최소값이 1 나오거든. 쉽지? 해석만 잘하면 된다. 해석만. 민지기 되지? 해석만 잘하면 돼. 마지막 문제. 이거 같은 문제거든. 598번. 자,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보래. 자, 이 값을 k라고 가정해주면 이
값을 k라고 가정해주면 자, 요 분수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가 존재하는 상황이지. 문제에서 실수 x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니? 자, 다항 방정식으로 바꿔주고자 양변에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2k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지. 자,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k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이지. 자, 그러면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가 존재하니까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 그치? 자, 얘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하나 같다. 여기? 여기는 K범이 나오네. K에 관한 2차 방정식. 무슨 알겠지? 정리하자.